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갈치를 잡는 제주 선적 연승 어선들이 6개월째 일본 측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연승 어선들이 올 들어 잡은 갈치는 12,000여 톤. 태풍으로 한 달 가까이 조업을 못했던 지난해보다도 400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지난 7월부터 일본 측 수역에서 조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대신 동중국해까지 조업에 나섰던 제주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바다에 들어갈 시기에 지금 황금 시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못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 멀리 지금 동중국 해상가에 가서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직접 제주 어민들을 찾았습니다. 일본 해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의 70%를 차지하는 제주 어민들에게 최근 열린 국장급 협상 내용을 알리고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어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결국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어민들에게 협상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올해는 안 될 것 같다고 내년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올해는 다시 협상 날 기회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와 제주도 모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일 어업협정이 해를 넘기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 지역의 촛불 집회가 이번 주에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9번의 집회, 연인원 4만 명이 넘게 모였고 광장과 거리의 촛불 민심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해안도로변에 자리 잡은 작은 음식점. 입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 사진을 인증하면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좀 더 힘을 내서 자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서 그 의견이 높은 곳까지 가서 그 의견 자체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안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봐왔던 87년도 6월 항쟁에 내렸던 그런 것들이 다시 연장이 되는, 다시 어떤 민심들이 되돌아오고 살아오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그거에다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바닷가 카페와 한적한 마을주택, 그리고 도심지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수막 운동. 광장과 거리에 모였던 민심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손유원, 부위원장의 김명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4.3 특위는 앞으로 1년 동안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 건의,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 의회는 어제 제34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3차 추경 예산안과 도시계획 정비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제주 지역 중산간에서 수렵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 수렵 허용 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30%나 되지만 단속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수렵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최근 집 앞에서 총알 파편에 이마를 다친 김하나 씨. 엽사가 꿩을 잡으려고 쏜 총알이 돌에 맞으면서 파편이 김 씨 이마 쪽으로 튄 겁니다. 다행히 살짝 스치는 정도로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112 신고를 하는 도중에 두 번째 총성이 울리면서 제가 날라온 탄환에 맞은 거잖아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저는 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딱 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립공원과 관광지,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면적의 30%에서 수렵을 허용했습니다. 민가 주변에서까지 수렵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수렵 금지 구역에서 이제 수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은 처벌이 가능하죠. 가축이나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수렵 행위가 금지되고는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형편. 실제 도내에서 수렵에 나서는 엽사는 연평균 500명에 이르지만 단속 인력은 2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렵 기간철에 그냥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밀렵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 위주의 적발이다 보니까 적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올 들어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수렵 행위는 벌써 4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내 양식업체들은 대부분 태풍에 대비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한 정전 때문에 넙치가 폐사했는데도 보험사나 정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소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넙치를 키우는 제주도 내 한 육상 양식장. 자연재해나 기계고장으로 넙치가 폐사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수협 직원의 말에 한 해 300만 원이 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6개월 만인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기 과부하로 넙치 2톤이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보상이 안 된다는 수협 측의 설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봇대가 쓰러지든지 기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든지 이럴 경우에만 되지 소소하게 기계 고장 난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난 재해보험을 안 들었어. 수협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낙뢰로 인해 전기장치가 파괴되거나 변조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과부하로 인한 피해는 양식장의 책임이라는 게 수협의 주장입니다. 설비가 좀 미비한 데는 그 정전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상발전기나 이걸 갖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걸 빨리 가동을 못하면 이제 넙치 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가입자는 이중 지원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피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태풍에 대비한다며 재해보험에 들었지만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와 정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탄소 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정부 지원 예산을 놓고 전북과 경북 정치권 간에 빚어졌던 불균형 시비가 일단락됐습니다. 두 지역 정치권은 이 사업의 국가 예산 규모를 비슷하게 조정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안동 MBC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최근 전북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북이 경북보다 한참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관련 장비 국가 예산이 경북은 114억 원, 전북은 22억 원으로 차별적 예산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이는 기획재정부의 경북 편향적 인사들 때문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자 경북 정치권은 물론 기재부가 발끈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에 불과한 장비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뿌리부터 흔들리자 경상북도는 서둘러 비슷하게 예산을 조정하자고 타협안을 제안했고 가까스로 지역 정치권과 기재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 배정돼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경북은 74억 원 정도, 전북은 62억 원 정도 선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전라북도는 지난 3월 탄소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자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고 아직도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인 타당성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경상북도의 국가 예산에 대한 타 시도의 편향적 시각이 급속히 표출되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난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출근길 공기는 포근하지만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돼 앞으로 3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를 뿌리겠고요. 밤부터는 이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때하는 겨울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제주 전역에는 오늘 밤을 기해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더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내외로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7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대구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요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다른 지방의 연말 연시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일출제 관련 행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가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성산 일출제 등의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시 공항만 방역과 가금류 농가 주변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당초 예정보다 3년 6개월 앞당겨진 2018년 7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인 차고지 확보 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 이내로 완화하고 2018년에는 전면 시행과 함께 1km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과 생활용 숙박시설은 총 주차 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장기 렌트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는 차고지 증명을 확인한 후 대여 계약을 체결토록 강화했습니다.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하수 관정과 건축물과의 거리, 사용량 등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모 건축허사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 위임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는 합리적인 규정이고 제주의 경우 지하수 자원 보존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전략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저가 관광 개선과 개별 관광객 확대, 관광시장 다변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과도한 면세점 수수료와 무자격 가이드 영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개별 관광객 확대를 위해 SNS를 통한 관광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직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들불 축제와 표선 하얀모래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축제 육성위원회는 들불 축제와 탐라 문화제 등 9개 축제를 내년 도 지정 축제로 선정하고 들불 축제와 표선 하얀모래 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선정했습니다. 도 지정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콘텐츠로 활용되고 최고 3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태풍 차바 내습 당시 일부 구간이 붕괴된 병문천 제3저류지 호안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무너진 호안의 취약 부분에 차수벽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의료원이 8.20점으로 2등급을, 서귀포 의료원은 7.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0개 대학병원 평가에서는 1, 2등급 병원이 없는 가운데 제주대 병원이 7.59점으로 3등급으로 분류돼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